2019년 9월 평양 시내 일부 구역이 예고 없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몰랐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시 전력관제소의 한 기술자가 의도적으로 부하를 조정해 도시의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양 시민들이 켜고 끄는 전등 하나하나를 통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도시 전체의 전력 흐름을 조정하고 지역별 부하를 배분하며 때로는 특정 구역의 전기를 차단하는 권한을 가진 관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저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삶까지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오늘 평양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떠난 한 기술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은 평양 토박이 집안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한 후 저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산하전력관제소에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제 나이 23 때였습니다. 전력관제소는 평양 시내 전체의 전력 공급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전력 사용량이 표시되었고 저희는 24시간 교대 근무로 부하를 조정했습니다. 평양이라고 해도 전기가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를 배분해야 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주체 사상탑 일대는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만수대 지구와 당 중앙위원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묵는 양각도 호텔과 고려 호텔 역시 항상 환해야 했습니다. 반면 일반 주민구역은 하루 몇 시간씩 순환 정전을 해야 했습니다. 계획 정전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전기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의 심장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생활총화에서도 수령님께서 건설하신 사회주의, 평양의 빛을 지키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었고 저희는 서로를 동지이자 전우라고 믿었습니다.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에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관제실 스크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천구역 주민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무 평천구역 부하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하시오. 저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스크린에서 평천구역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우연히 그 구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 여자가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전기가 나가서 난로를 못 켰을 뿐입니다. 저 어린 것이 추워서 떨다가 갔어. 내가 손자를 죽인 거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날 밤 제가 끈 전기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난방이 끊긴 집에서 한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관제실 스크린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꺼지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빛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빛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환하게 빛나는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각성은 천천히 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각도 호텔에서는 밤새 불이 켜져 있고 외국인들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평양 시민들은 촛불을 켜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이 사는 창광거리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지만 일반 주민구역은 하루 서너 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림동무, 이게 정말 공정한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림동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동무, 무슨 소리요? 우리는 당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요. 우선순위는 당에서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천구역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끊어서. 입 조심하시오. 림동무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은 생활총화에서도 하지 마시오. 동무한테 좋을 것 없소. 그날 이후 림동무는 저를 피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의심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질문하는 순간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스위치를 영원히 손에서 놓아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준비는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관제사로 남았습니다. 근무에 충실했고 생활총화에서는 더욱 열성적으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조금씩 위안화를 모았습니다. 또한 두만강 근처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나선시에 있었고 그를 통해 조심스럽게 브로커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은 여행증 없이 평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친척이 함경북도에 있다는 핑계로 여행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병든 고모를 돌봐야 한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저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의 근무였습니다. 저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양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관제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스크린을 점검하고 각 구역의 전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를 사용하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관제 패널 앞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동료들이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김일성 광장, 만수대 지구, 당 중앙위원회 청사, 양각도 호텔, 창광거리, 늘 환하게 빛나던 곳들,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곳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불공정한 빛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씩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스크린에서 불빛들이 꺼졌습니다. 김일성 광장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당 청사 일대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단 몇 분간이었지만 평양의 심장부가 멈췄습니다. 동시에 저는 평천구역과 대성구역, 일반 주민구역의 전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잠시나마 그들에게 환한 빛을 주고 싶었습니다. 동무, 무슨 짓이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림동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관제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첫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지만 페달을 밟는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탔습니다. 여행증을 검사받을 때 손이 떨렸지만 검열원은 대수롭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제가 수배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후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돈을 건네고 그의 안내를 받아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9월의 두만강은 수위가 낮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오. 그냥 앞만 보고 건너시오. 브로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물에 빠질 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양 관제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조정하던 제가 이제는 불법으로 강을 건너는 탈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숨어 지내며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전력 시스템 관리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여전히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불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나는 거리,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언제든 켜고 끌 수 있는 전등.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접합니다. 평양은 여전히 밤에 어둡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관제사들이 탈북한 후 시스템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림 동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미워하고 있겠지요.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탈북으로 그들이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해 주실까요?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도 적응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다시는 불공정한 스위치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도시의 불을 끄고 떠난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